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차 며느리예요. 올해로 3살 된 아기 키우고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의 딴지 걸기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한 번씩 사이다를 먹여줘서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남편은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장남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어머니만 생각하는 효자일까 봐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제 편을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몇 가지 일들을 적어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점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다 같이 대형마트에 구경도 할 겸 장도 볼 겸 갔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뭘 골랐는데 시어머니가 못 사게 하셨고 남편이 그냥 사려고 하니까 왜 사냐며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땡땡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이거 안 사는 게 맞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에 타먹는 비타민유여서 굳이 못 사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전 남편이 회사에서 먹는다고 하니까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딱 표정을 바꾸시더니 너도 이제 반항 시작이니? 너 방금 점수 왕창 깎였다? 이러시더라고요.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워낙 이것저것 눈치 봤던 신혼 초기여서 그런지 그 표정과 말투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이 점수 까이면 뭐 어쩌라고 이러고 넘어가긴 했었고 집에 와서도 저에게 자기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런 소리를 했는데 자기도 스트레스였다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냥 이런 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제가 3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할머니보다는 엄마 아빠에게 있으려고 하잖아요. 특히나 저희 아기는 낯가림이 좀 심했어서 시어머니에게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면서 네가 이러면 할미는 너무 슬프다면서 우는 소리를 하시다가 꼭 마지막엔 너 할미한테 점수 깎였어? 이렇게 마무리하시거든요. 이게 만날 때마다 반복이 되니까 사실 저도 참 듣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우 진짜 그만 좀 해 엄마 듣기 싫어 죽겠어. 그 점수 깎이면 어떻게 되는데 땡땡아 이 점수 깎여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점수 많이 받는다고 좋을 것도 하나 없다.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아니면 니네 장인, 니네 장모 이렇게 부르셨어요. 처음엔 실수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게 실수가 아니구나 했어요. 저만 이게 거슬리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그랬나 봐요. 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부르는 걸 듣고 남편이 웃음기를 싹 빼고 진지하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엄마, 나 처가댁에 가면 꼭 물어보셔. 사돈께서는 건강히 잘 계시지? 라고. 그런데 엄마는 니네 장인, 니네 장모, 니네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반대로 장인어른이 나에게 니네 엄마 잘 계시니? 라고 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 같은데 엄마는 어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할 순 있지만 이건 더 입에 익어버리기 전에 꼭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무안해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작 나는 내 부모님을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고치자고 하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이 호칭만큼은 제대로 불러주고 계신답니다. 초반에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는 받고 지냈었겠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연락 문제가 있었어요. 신혼 때부터 아니 시어머니께 첫 인사를 드리고 나서부터 저에게 안부 전화를 요구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그러시니까 힘들었지만 결혼도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시니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괜히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전화 자주 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다가 제가 한 이틀 정도 전화 안 하면 바로 전화하셔서 그러세요. 넌 시어머니가 잘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라고요.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남편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남편이 옆에서 계속 보면서 알게 되었나 봐요. 그냥 별말 없길래 남편도 안부 전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하고 약간 서운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보니까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낚아채서 봤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듣지도 않고 바로 엄마 그만 좀 연락해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얼마 전에 어머니랑 통화해서 연락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끼리 모여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날도 모여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제 앞에 반찬이나 이런 걸 놔주면서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그게 보기 싫었나 봐요. 오빠 작작 좀 해. 엄마랑 나도 있거든? 우리는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나 있든가. 오빠 진짜 언니랑 결혼하고 진짜 이상해졌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나랑 엄마 챙겨주고 나름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안 그래? 이러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은 항상 저에게선 멀리 있다 보니 남편이 조금 밀어준 것 뿐인데 꼭 저랑 결혼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누이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푹 하고 웃어버리더라고요. 설마 내가 결혼 전에 그랬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여튼 그래. 그럼 내가 결혼했으니 이젠 금토하게 지내자. 이렇게 아재 개그로 마무리해버리더라고요. 제 편이 되어서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꼭 저랑 시누이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특히 외모로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키도 얼굴도 몸매도 제가 낫거든요. 제가 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백화점에서 제 옷 사주신다고 가셔서 골라주시고 저한테 입어보라고 하신 뒤에 꼭 시누이에게 입어보라고 하세요. 그래놓고는 극찬을 하십니다. 키도 작고 비율도 별로고 오죽하면 백화점 매장 직원분도 며느님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옷대가 참 좋은 며느님이라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냐며 시누이가 더 예쁘다고 하세요. 아니 제 옷 사주시러 가셔서 시누이에게 입혀보고 예쁘다고 하실 거면 굳이 절 왜 데리고 가시는 건지? 그날 기분 나빠서 그냥 저 옷도 안 사버렸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날 옷 한 벌 건졌고요. 남편에게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제 기분이 나빠 보여서였는지 계속 묻길래 이러저러 했다 말을 했더니 솔직히 자기 동생이어도 그리 예쁜 편도 아닌데 엄마가 오버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시누이가 엄청 화려하게 투톤으로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쩜 이런 스타일도 잘 어울리냐면서 또 극찬. 그러시면서 이렇게 예뻐서 어쩌냐면서 갑자기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땡땡아, 이 정도면 네 시누이 길거리 캐스팅 당할 것 같지 않니? 예쁜데다 스타일도 좋아서? 이러시는 겁니다. 속으로 어머니 너무 심하시다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먹던 밥을 뿜더니 엄마 지금 장난해?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를 모욕하는 거야? 에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길거리 캐스팅 말하는 거 아니지? 근데 엄마 개그맨은 길거리 캐스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장 없어도 웃긴 애로는 뽑힐 수 있겠다. 거참 간만에 엄청 웃겼네. 이러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남편의 이 말들로 정말 몇 년간 은근히 말도 안 되게 비교질 당했던 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에요.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보니 음식 가짓수도 많고 해서 이틀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해요. 시누이는 아끼시는 건지 일도 안 돕고 꼭 일이 있다면서 사라지곤 했어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며느리의 일이려니 하고 그냥 군말 없이 했는데 이런 날에 꼭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안 아프고 남편이 하는 일 잘 되고
우리 집안이 다 잘 되는 게 다 제사를 잘 지내서라고, 조상님들 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실증나고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매번 말씀하시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 명절에도 상차림 해내느라 쪼그리고 앉아서 내내 음식 준비하는데 또 조상님들 덕 보려면 저보고 더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조상덕을 보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여기 한국에 없어. 다 명절에 해외여행 가지. 쉰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 조상덕 보려고 장만하는 거는 왜 며느리만 해야 돼? 땡땡이, 걔는 우리가 덕 쌓아놓는 거 그냥 낼름 받아 처먹기만 하는 거야? 걔부터 불러. 다음번에도 없음 우리도 안 해. 어휴,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져.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남편이 사이다 마시게 해준 일화를 한번 적어봅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겪는 저로서는 굉장히 시원했던 일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렇게 한 번씩 꼭 속상하게 해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면서 이런 시원한 멘트 날려주는 남편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 정말 고마워. 나도 잘할게.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